안녕하세요. 든든 고객 여러분. 업라이트 투자자문 대표 문일호입니다. 오늘도 2023년 9월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미국채 장기물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사우디의 좀 자발적인 감산 연장 소식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때 배럴당 90불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8월 미국 CPI는 좀 무난하게 소화를 한 것 같아요. CPI 지수 발표와 별개로 유가 급등이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금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는 9월 동결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매크로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좀 매파적인 스탠스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에 이제 higher for longer죠. 장기 금리를 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이어가겠다라는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동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의 추가 강세 속에 금 가격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자산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주식과 채권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를 기록을 했고요. 채권도 만기 10년 이상 장기물 위주로 크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자재 쪽에서는 원유를 특히 유념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유가 무려 8.6%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와중에 달러 인덱스도 2.5%가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인 드라이브 아무래도 국제 유가였죠. 국제 유가가 금융시장 불안을 크게 좀 자극을 했습니다. 원래는 7월부터 9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씩 생산량을 좀 감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초 배럴당 83불에서 시작한 WTI가 월중 93불까지도 좀 돌파를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그 전략적 비축유라고 있는데 이 비축유가 좀 방출 여력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사우디의 마찰적인 관계 유지가 좀 어렵다는 좀 소식에 이것도 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 물가가 아무래도 좀 큰 폭으로 다시금 상승할 수 있겠다.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뉴스가 이제 뜨면서 미국채 장기 금리 위주로 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좀 금리 앞에 좀 주식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금리 급등에 글로벌 주식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8월 PCE는 물가는 굉장히 조금 무난하게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 코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를 하회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좀 스티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주식 밸류에이션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큰 요인이다 보니까 배당주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것들 위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과 중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더 완연하게 좀 가까이 좀 다가간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상태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좀 동반 좀 위축되는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9월 중순에 ECB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어요. 하지만 좀 높은 수준에서 한동안 좀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성장률 훼손이 이제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일 수 있음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도 좀 약세, 절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달리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박에 좀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1선 도시 위주로 주택 구매에 제한을 했었던 기존 정책들을 조금씩 좀 완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GDP 내 25%가 부동산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좀 부진을 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경제 성장률도 하락 압박을 좀 지속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벽개원 또는 헝다와 같은 대형 부동산 업체 디폴트 우려 여전히 좀 잔존한 모습을 보였고요. 좀 재밌는 게 중국의 그 청년 실업률이죠. 16세에서부터 24세 사이에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3%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지난 6월 기준이고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수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니 돌연 고용지표 발표를 좀 중단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부채 부담 여전히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수출, 투자 모두 좀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쪽 살펴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발행 물량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FOMC의 중립금리 좀 판단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고금리가 좀 장기간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또 셧다운 좀 이슈가 좀 다시금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은 단기물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물에 좀 집중됐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하 그 기대감이 좀 회수가 되면서 그동안 좀 장기 영역으로 눌려 있었던 일드 커브가 장기 영역이 다시금 좀 되돌림이 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 금리 상승에 대한 일종의 좀 쇼패팅이죠. 쇼패팅 그 수량도 좀 몰려가면서 이에 따라서 장기 금리 위주로 큰 폭으로 좀 약세를 기록했다고 좀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FOMC 리뷰를 다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9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FOMC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매크로에 대한 판단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점도표가 이제 매 분기마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2024년과 2025년의 최종 기준금리 레벨에 따라서 지난 6월 전망치 대비해서 각각 50bp씩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연준이 현재의 고금리 수준을 앞으로 더욱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매크로 전망치와 관련해서도 9월 FOMC에서 GDP 성장률은 보다 좋아질 것이다. 실업률은 하향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오늘이 10월 10일이고요. 10월 초에 이제 9월 기준 고용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넌팜 페이롤, 비노급 일자리 수고, 하나는 ADP 민간 고용자 수입니다. 재밌는 것은 넌팜 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고용 수준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ADP 민간 고용자 수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후에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될 졸트 구인구직 데이터를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또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한동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높아진 미국채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달러는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큰 폭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커런시 중에 60%를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그 금리 기준으로 미국 대비 여전히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좀 매크로 측면에서도 경기 부진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화 그리고 위안화 역시도 달러 인덱스 상승에 좀 기여를 할 것이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내에 만약 FOMC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도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은 좀 하락하기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시적으로 한국채 금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한국은 좀 연휴가 있었는데요. 9월 말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한국채 금리도 연휴 기간 동안 오르지 못한 부분을 한 번에 좀 한동안 한 번으로 좀 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한국채 금리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상장 이후 처음으로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채권 현물에 대한 순매수도 굉장히 좀 몰리는 분위기였어요. 기존에는 20년, 30년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가 몰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단기 금리도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국고채 3개월 만기에 가장 큰 자금이 몰렸고, 뒤이어 2등, 3등도 국고채 20년물과 30년물에 투자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의 정기예금 1년과 3년 금리 대비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대 우위의 관점에서도 채권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연이은 악재가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확실히 좀 공표 국면으로 좀 빠져든 게 아닐까 싶고요. 아무래도 전월 금융시장의 메인 드라이버는 유가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다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만기 10년 이상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죠. 주식채권 지금 급격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이 10월 10일이고요. 10월 7일 기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 이스라엘 공격이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그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에서 이제 봉쇄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마찰적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훼손이 됐는데, 앞으로 원유 가격 상승 및 금리가 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좀 촉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와 동시에 주식과 채권은 상관관계가 좀 정상화 국면에 있고 우리는 자산 배분에 더불어 좀 전략 배분까지도 좀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금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9년 9월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